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은 조금 숨고르기라고 할까요? 템포를 고르는 모양새였었죠. 코스피는 2,300을 회복하긴 했는데 탄력이 좀 줄었고요.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S&P하고 나스닥은 1포인트가 올라도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한밤에 보면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8월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 숨고르기 자체는 불안감보다는 이런 국면에서 뭘 좀 찾아야지 쉬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게 갈까 이런 생각이 더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9월장을 바라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이번 며칠이고요. 또 이제 역시나 어떤 종목이 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수요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대비해야 될지 마케돈 일부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시장의 중심들, 흐름들, 종목 이야기까지 가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종가로 보면 지수가 좀 아쉽긴 했지만 시장 내용 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일자별 지수를 한번 쭉 한번 열어보시면 최근 8거래일 동안 그렇죠. 8콤보 상승입니다. 물론 이 폭으로 봤을 때는 내가 참 만족할 만한 반등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보다는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8거래일 연속 올랐지만 나는 별로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근데 반대로 요즘 우리가 이제 낙폭 과대한 안정성 겸비한 종목들 아침에 소개 많이 해드리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최근의 수익률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컨셉만 맞으면 요즘 시장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다.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참 무역전쟁 얘기할 때는 못 보던 그림이잖아요. 사실 눈만 뜨면 빠지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그런 그림 쪽에서는 많이 멀어집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베트남 증시 막 800선대 나오고 할 때도 방송 나와가지고 저기만큼 성장률 나오는 데도 없다. 지금 묻어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난 베트남 같은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 베트남이 지금 1000피입니다. 1000피. 지금 지난 7월 달에 900피 깨졌었던 게 불과 얼마 전 얘기인데. 저녁에 받았는데 다시 올라왔군요. 그렇죠. 요즘 이 베트남 지수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얘기 나눠볼 부분은 요즘 더 이상 장중에 호재도 사실 안 나오고 무역전쟁 관련돼서 호재도 안 나옵니다만 악재도 안 나옵니다. 나올 만한 얘기 다 나온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똑같은 악재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하락 반영하는 강도가 약해진 거고 소위 내성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되돌아보니까 무차별적으로 너무 많이 빠진 상태고 그럼 이 중에서 제가치 대비해서 언더퍼폼 내려간 종목들은 제가치로 돌아가려는 회기를 보이는 모습들 최근 증시의 모습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110원 밑으로 내려갑니다. 라는 부분 가지고 어제 항공주 얘기를 아침에 했었잖아요. 어제 항공주 일제히 다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컨셉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좋았던 종목들 내일도 좋을 거야 라고 요즘 이 확정짓기가 어려운 시장인 건 맞으니까 레벨을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 지금 과하게 밀렸다. 이거 오늘 오를지 내일 오를지 모른다. 하지만 과하게 밀려있는 레벨에서 매입을 하면 이거는 하방으로의 이 위험은 제한적이고 상방으로의 기대감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솎아내는 거, 적극적인 이삭죽기, 어제는 제가 이삭죽기 올인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 맞춰가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 보면
원래 주가라는 거는 어닝의 멀티플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벌고 이걸 몇 배를 주니 이게 얼마의 거래가 된다. 라는 부분이 이제 주가 결정 함수잖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닝 값이 빠집니다. 우리가 160조 넘게 벌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게 연초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50조가 살짝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닝 하향이 뭐 계속적으로 사실 나왔죠. 만만치 않다. 그럼 사실 이 중에서 삼성전자 가이드 하향된 부분만 빼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다른 데서 얼마나 다쳤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향 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시장이 이거보다 더 크게 지수 하락을 반영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얼추 녹일 만큼 녹인 거 아닙니까? 160조 보다가 150조 내려왔다. 그러면 5% 정도, 좀 넘게 본 거잖아요. 이 어닝 하향분을. 그러면 주가도 뭐 5%, 뭐 7% 이 정도 조정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또 비싼 증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닝 하향분을 그대로 다 주가 하락으로 반영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지금은 그 이상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꺾읍시다라는 얘기 절대 못하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뭐 간밤 사이에도 미증시 조금 이제 올라붙은 부분 보고 다들 해석이 뭐라 그래요? 나프타 뭐 재협상 기대감에 분쟁 우려감이 떨어지면서 뭐 캐나다도 뭐 조만간 뭐 이 합의될 거다 뭐 이런 뉴스들 돌잖아요. 근데 우리 조금만 시계를 뒤로 돌리면 트럼프 공약서부터 해서 멕시코는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어요. 뭐 기억 다 나시겠죠. 장벽을 세우겠다 이런 것들 다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멕시코 페소가 트럼프 당선 시점쯤 해가지고 뭐 어마무시한 약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이제 안정세를 취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좌파 정부 이제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다시 한번 뛰어 올랐다가 지금 꽤 밀리고 있는데요. 이건 뭐 나프타 이 협상이 이제 잘 되면서 뭐 우려감이 크게 경감한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뭐 이때 생각으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때 멕시코 무슨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잡아 흔드니까 뭐 바로 아래 동네 사는 애들인데 뭐 국경도 맞닿아 있고 여기 진짜 큰일 나나 싶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데드라인도 알고 있고 스토리도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 협상에서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명색이 짙은데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이 가이드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해결이 된다. 그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고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환율이 이제 반영하는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이제 500억 달러 얘기 나올 때는 이 정도 반영했었고요. 뭐 위안화, 원화 뭐 요 정도씩 약세 반영이죠. 딱 이제 2천억 달러 얘기 나왔을 때는 한번 시장이 꿈쩍 놀랐죠. 그리고 나서 지금 2천억 달러 25% 관세 얘기 나오는데도 별 반응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미 뭐 내성 생긴 환율 흐름 뭐 이런 부분들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여기에 대해서 바로미터를 잡아드렸으니까 우리 위안화 보자. 위안화 앞에 달러당 7자 안 찍힐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지금 6.82안 정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위안화가 강세로 돌기 시작하면 뭐 상품가도 좋아질 거고 신흥국 증시 퍼포먼스도 좋아질 거고 우리 이런 부분들 쪽으로 기대치를 한번 갖고 있자라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참고해서 보게 되면 사실 위안화 환율을 조정하는 데는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이 들어갑니다. 일단 마감가 그리고 통화 바스켓 내에서의 환율 변화율을 일정 부분씩 반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역주기 요소라 그래서 뭐 조정 요인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 5월에 들어갔다가 올 1월인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집어넣습니다. 네, 인위적인 요인이 그렇죠. 인위적인 요인을 지금 집어넣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약세로 더 끌고 가려고 인위적 요인 섹터를 집어넣겠습니까? 아니죠. 약세를 방어하려는 목적일 겁니다. 그러면 위안화 약세 앞에 7자 안 볼 확률은 더 높아진 거거든요. 그럼 위안화 약세가 둔화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여기 보게 되면
위안화와 대한민국 원화와의 상관계수는 거의 뭐 플러스 1에 가깝습니다. 완전 정상관이라는 거죠. 위안화 빠지면 원화 빠지는 거고, 뭐 위안화 오르면은 원화 오르는 거고, 완전 정상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안화가 약세를 둔화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 원달러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당연히 뭐 안정세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겁니다. 원달러 튀어 오를 때는 외국인 수급이 빠지는 게 정상이고, 원달러 빠질 때는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거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림입니다. 어제도 외국인은 현물시장 매입, 선물시장 매입, 삼성전자 거의 500억 정도 매수, 뭐 시장에 대해서 퍼즐은 매수로 맞춰갑니다. 8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아직 뭐 성에 찰 만큼 올랐다라고 보기 어렵고, 빠져있는 기간 동안에 과하게 밀린 종목들은 여전히 위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얼만큼 들어와 주느냐가 상승의 탄성을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게요. 뭐 좀 조심스럽긴 아직까지 그런 국면입니다. 예. 어쨌든 시장에 대한 뷰는 여전히 이제 위쪽으로 열어놓고 네. 보고 계시고요. 네, 종목 이야기 할까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시장이 막 밀리고 있을 때 소위 뭐 증권사나 뭐 소위 주식 좀 만지는 쪽에다가 상담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안 좋았을 때니까 주식들이 손해나 있었겠죠. 그럼 이제 그 상담의 건너편에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매도 신호 났을 때 팔았어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 판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아, 지금은 좀 뭐 빠졌으니까 지켜보시죠. 뭐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을 네. 거고, 그럼 매수는 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직 매수 신호가 안 떴는데 사시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팔았어야죠 라고 얘기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는 것도 못 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좌들이 중심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얼마 전에 뭐 굉장히 안 좋았던 그 시장 분위기에서 지나고 나면 기회일 겁니다. 충분히 하락을 반영했으면 지금은 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태에서 매수 주문을 넣어봤다고 우리가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태에서만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러신 분들은 1년 내내 주식을 안 하죠. 딱 타이밍 왔을 때만 하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퍼즐이 안 맞으니까 저가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시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무게를 두고 싶고요. 속 시원한 반등이 안 나온다? 이거는 지난번에 들어드렸던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링겔 꽂고 있다가 링겔 뽑은 다음에 마라톤 뛰라고 하면은 아픈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 지금은 뭐 순차적으로 좋아지는 그림 보여주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그럼 어디부터 좋아지고 있어요? 라는 거는 시세가 말을 해주니까 또 어디에 시장 관심이 많아요? 라는 건 거래량이 말을 해주니까 그걸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보면 요즘 방송에서 뭐 지나가면서 몇 번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으로 얘기들이 많아요. 예. 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 우리 과거에도 작년에도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차 사면은 100% 내연기관 차 사실래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좀 뭐 적어도 뭐 하이브리드 정도 그렇죠. 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외국산 뭐 차들, 디젤 차들 엄청 할인 넣어가지고 팔아주잖아요. 이게 이렇게 날개도 친 듯이 팔리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디젤 차에 대해서 모두 다 관심이 떨어지고 사실 지금 세일폭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거는 이 렉서스 이 하이브리드 모델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할인폭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왜 안 들어갈까요? 수요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 이 그림에서 보는 것, 이 기울기가 뭐 이거보다 낮아질지 뭐 할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울기 분명히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자동차 대수에서 전기차의 비중.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하이브리드도 들어가 있고 네. 플러그인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개 뭐 순수 전기차서부터 해서 뭐 많이 들어가 있겠죠. 분명한 건 이 기울기의 차이일 뿐이지 올라가는 쪽으로는 우리 모두 다 공감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럼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는 건 뭘까요? 시장 규모 가장 큰 건 뭘까요? 이것도 의심 없이 전기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컨셉을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소비재 중에서 제일 비싼 소비재가 뭐예요? 사치품 제외하고 뭐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봤을 때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조그맣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대용량으로 점점 들어갈 거고 한 번 충전하고 멀리 가는 거를 컨셉으로 잡을 테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 꺼지지 않는 이 테마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들, 뭐 리튬, 뭐 코발트 이런 쪽들은 지금 최근 원가 계속 빠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2차 전지 판가예요. 요즘 판가는 계속 올라요. 원가는 까지고 판가는 올라요. 그러면 기업은 이익이 나는 거죠. 예, 네. 이익이 들죠. 그래서 이 컨셉으로 설명하면 딱 됩니다. 근데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요즘 뭐 은행주도 얘기하고 뭐 항공도 얘기하고 뭐 풍산도 얘기하고 스몰캡도 건드리고 뭐 요즘 뭐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과거에서 방송할 때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사실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화학 안 좋다. 정유 좋다. SK이노베이션 좋다. 순수화학 안 좋다.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오래 했어요. 뭐 차트 한번 열어보실까요? 우리 롯데케미칼 좀 긴 차트 한번 줘보세요. 롯데케미칼 긴 차트나 뭐 대한유화 긴 차트나 아니면 비교해서 보게 SK이노베이션 긴 차트 한번 줘보시죠. 저기 저 화면 뜨는 차트 보면 딱 되겠네요. 저걸 롯데케미칼 같죠? 예, 네네. 롯데케미칼 차트죠. 네. 길게 빠집니다. 네. 저거 뭐 저기서 뭐 많은 분들이 지쳐 있겠죠. 예. 순수화학 섹터의 대표주라고 볼 수 있죠. SK이노베이션 한번 열어주실까요? 길게. 저기는 뭐 시장 분위기 요즘 뭐 안 좋았으니까 그거야 뭐 별반 뭐 그러겠습니다만 길기 자체가 화학주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만약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정유주 선택해서 들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별로 안 물렸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익 본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화학주는 많이 물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유는 뭐 말씀 많이 드렸던 북미 지역에서 이제 에틸렌 생산들이 늘면서 수요가 받침이 안 되는데 공급이 는다. 그러면 판가는 당연히 떨어진다. 그러면 순수화학 쪽으로 건너가 있는 애들은 안 좋다. 제가 말씀드렸던 컨셉은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LG화학은 그나마 이제까지 놀던 자리에서 위쪽에서 거래됩니다. 얘네들은 컨버전스잖아요. 얘네들은 뭐 2차 전지도 있고요. 뭐 전기전자 재료 부분도 있고요. 순수화학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얘네들은 순수화학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놀던데 밑자리에서 놉니다. 뭐 안 좋으니까요. 예. 근데 안 좋은 거 알지만 과하게 반영했다라는 거죠. 안 좋은 거 알지만 성장성을 뭐 반영 안 하는 거, 기대치를 반영 안 하는 거, 이건 오케이. 그러면 원래 들고 있던 거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하게 좀 밀었다는 겁니다. 차트 3개 연달아서 하나 보여주시죠. 롯데케미칼 차트는 좀 전에 보여드렸으니까 네. 하나케미칼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케미칼 차트도요. 이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욕 나올 정도로 빠졌습니다. 뭐 대한유화 마찬가지예요. 대한유화 올라갈 땐 굉장히 탄성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유화 뭐 차트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하락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 소위 시장 안 좋고 할 때는 안 쳐다보거든요. 근데 뭐 제가 방송에서 뭐 역발상적으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아무도 안 쳐다볼 때가 바닥입니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여기는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아요. 하지만 낙폭과대에 대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쳐다보는 건 낙폭과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명화만장 정도는 들이밀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계속 뭐 돌려서 잡아가는 거. 이게 확산을 띄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지수가 좋아져 있습니다. 뭐 한 2,400, 뭐 2,400 넘어가고 이때 되면은 리드하는 업종이 나와요. 그럼 그때는 그쪽으로 쏘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 순환매가 될 거고 낙폭과대에서 보기들을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게 의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성은 있는데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이제 정말 시장에서 좀 잊혀진, 잘 쳐다보지 그렇죠. 않는 쪽이죠. 화학 쪽이. 많이 안 보셨을 예, 거예요. 화학 섹터 얘기하셨고요. 그러면 2차 전지 쪽은 앞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 업황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대표주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나 2차 전지 잘 몰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LG와 삼성 SDI는 알아요. 뭐 에코프로 정도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뭐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표주 만지시면 되는 거고 멀리 갈 때는 시세가 완전히 이제 섰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가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단 종목들까지 쭉쭉쭉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으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라고 할 때는 대표주들서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종목들 의견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는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도 조금 밀린 상황인데요. 최근에 뭐 기세가 워낙 사실은 좋았어요. 좋고요. 또 이제 성장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여전히 높습니다. 자, 오늘 장 전략 한마디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기 상승의 보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개의 종목이 있는데 대충 하나를 찍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정답은 하나예요. 그럼 맞힐 수 있는 확률은 10%거든요. 근데 이 10개의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 정답 종목은 5개입니다. 근데 한 번 찍으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죠. 이렇게 정답수가 늘어가면 시장에 오르는 개수가 늘어나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대충 찍어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늘어납니다. 그런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시장까지는 오답 개수가 많았던 시장이고 정답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시장은 뭐 조금씩 그게 늘어납니다. 쉬워진다는 얘기거든요. 확산에 대한 기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장효혁 팀장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